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2월 6일자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블랙락 레리핑크 회장이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월 6일이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요. 제1회 큰 서밋 행사를 앞둔 코인이 있었으니 바로 온도라는 코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1회 행사인데 2월 6일자로 해서 뉴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일단 서밋의 주제는 뭐고 누가 스피커로 참여를 하며 그들이 왜 오는지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슬로건이 강력하게 세게 써 있습니다. 월가 2.0이 오고 있다. 지금 월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이 기관 금융들을 온체인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파이를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 마케팅,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통 금융의 빅네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밑에를 보셔도 슬로건 같은 게 굉장히 세게 써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 기관들의 이름이 여기 밑에 쭉 써 있는데요. 엄청 정말 네임밸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코인 프로젝트는 정말 수십 개, 거의 100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리기가 어렵고, 여기 보시면 스위프트 아시죠?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블랙락, 골드만삭스, 예탁결제원,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S&P 글로벌, 그 S&P 500 지수 만드는 곳이죠. BNI 멜론, 비들펀드, 커스터디 회사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기관들이 실제로 연사로도 참여를 하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RWA나 온도코인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죠. 여기 전통 기관들, 여기 막강한 기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채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국채, 부동산, 그림, 탄소 배출, 주식, 상품, 통화, 나중에 날씨도 팔고요. 5만 가지 상품을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전통 자산들을 온도라는 플랫폼이요. 튀김을 바를 겁니다. 튀김가루를 만들어서 굉장히 맛있게 튀겨주면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엄청 잘 팔린다는 거죠. 국채 수요도 막 적어지고 있고 세계가 안 살려고 하는데 온도가 튀겨주면 삽니다. 부동산 큰 빌딩 불경기 오면 안 팔리잖아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1%, 0.1%씩 팔아주면 그것도 블랙락이 이제 온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름을 예쁘게 바르고 마케팅을 하면 팔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도가 그 전통 금융과 디파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디파이 쪽에서 온도를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상품을 만들고 찍어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담보로 잡아줄 수도 있고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수많은 이제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되는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CDO라는 상품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디파이 쪽이 뭐랄까요? 나쁘게 말하면 거품, 좋게 말하면 무에서 유가 계속 창출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디파이 세계로 들어온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락이 사실 온도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온도가 블랙락과 연관이 돼 있는 거 보면요. 블랙락이 원래부터 들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겠죠. 비들 펀드라든지 이게 국채 토큰화된 펀드인데요. 이 수만 가지 블랙락의 자산들을 온도로 돈을 입금을 하죠. 입금을 하고 온도로 입금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튀김 가게 사장님입니다. 삶아주고 맛있게 양념도 발라주고 볶아도 주고 이렇게 맛있게 포장 마케팅을 해서 짜잔 하고 튀김을 내오면 팔린다. 그래서 블랙락이 온도를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보셔도 정말 레벨이 쟁쟁하거든요. 여기 나단 이제 온도 파이낸스 CEO가 있고요. BNI 멜론 은행 비들 펀드, 그 비들의 비가 블랙락의 약자입니다.
자, 그 비들 펀드를 커스터디하는 BNI 은행, 그리고 피델리티, 블랙락 당연히 와야겠죠. 그리고 예탁 결제원, 프랭클린 템플턴, 마스터카드,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뭐 정통 RWA는 아닌데요. 이 많은 자산의 가격을 제대로 끌어와야겠죠. 수많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 오라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항상 RW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제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위즈덤 트리, 웰링턴, 리플 와야겠죠. 이 자산 토큰화도 고속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FTC에서도 무려 2명이나 위원이 참석을 하네요. SEC보다 이제 현 정부는 CFTC가 힘이 조금씩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오스, 판테라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은 뭐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도, 솔라나, 폰코인 요 세 개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온도에 뭐 회장님도 있다고 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 관직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 지안 까를로라고 예전에 크립토 데디라고도 불리고 전 CFTC 의장님도 참석을 하고요. 야,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윌리엄 힌먼, 우리 리플 투자자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18년도인가 SEC의 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발언을 해서 약간 논란을 일으켰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A16G에 뭐 고문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도 오는 걸 보니까 게리 앤슬러도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받아줄지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티은행, 뭐 온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쟁쟁한 분들이 스피커로 일단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할까 추측컨대 일단은 국채부터 시작을 하겠죠. 국채부터 튀겨서 일단 팔아야겠죠. 왜냐하면 국채 튀김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 장려를 해야겠죠.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이걸 뭐 싫어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채부터 일단 팔고 그 이후에 뭐 부동산이든 미술품이든 뭐 주식이든 모든 걸 튀기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공통점, 이 단어들,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모건 스탠리, 블랙락, 브리지워터, 서클, 남아공 총재. 정답은요.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 거의 끝났을 텐데 거기에서 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했었던 분들의 뭐 명단입니다. 보통 다보스 포럼이요. 연초에 하기도 하고 그 해의 키워드, 뭐 내러티브를 이제 던져주는 뭐 음모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수많은 분들이 특히 남아공 총재는 사실 뭐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를 보면요. 사실 기분이 좋아지셔야 될 게 아니라 이거 위기네.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25년도는 막 기분이 흥분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보시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거 잘 빠져나가야 될 텐데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분이 바로 뭐 레리 핑크겠죠. 거의 트럼프 뭐 동급 이상으로 되는 왜냐면 이분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결국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이 CNBC의 앤드류 앵커 이제 저희 채널에도 뭐 익숙하시죠? 스팟박스에 나와서 굉장히 뭐 분위기 좋게 이제 좀 많이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나 봐요. 뭐 이 채널 이름이 이제 스쿼박스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스쿼 코인이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나도 뭐 만들려 하는데 뭐 이런 농담도 하면서 뭐 대화를 이어갔었는데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SEC가 레리 핑크가 말하는 겁니다. 채권과 주식의 토크나 RWA를 신속히 승인해 주길 바란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다. 정말 10년 묵은 이 비트코인 ETF 수건 사업도 해냈는데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RWA는 정말 이 시대는 오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번에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2년 전부터 뭐 레리 핑크의 이제 어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금융 자산은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레리 핑크. 이게 이분의 어록이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ETF, 그 다음 이더리움 ETF, 그 다음은 RWA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ETF까지는 됐으니까 이제는 뭐 지체할 게 없죠. 바로 RWA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사실 저는 온도라는 코인이 간접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가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 목적을 본다면 일단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RWA 시대가 오면 굉장히 비용이 싸지고 또 투명해져서 뭐 못된 행동 뒤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이번에는 민주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 튀김 수수료, 참, 뭐, 저희 표현이긴 한데요. 뭐, ETF라든지 RWA로 튀겨 놓으면요. 안 팔리는 게 다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직 뭐 살 수 없었던, 팔 수 없었던 걸 팔아 대니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제 토큰화된 것들은 결국 디지털 세상,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CBDC도 그 개념인 거죠. 통제하기 위해 중국이 CBDC를 개발하듯이 통제가 용이해질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겠지만 결국 AI도 통제를 위해서 뭐 먼저 개발이 됐었고 메타버스도 결국은 통제하기 용이하니까 앞으로도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단 목적은 이 두 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온도도 좋고 뭐 여기까지는 잘 알아봤는데요. 문제는 RWA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난 온도 또는 블랙락의 경쟁자가 최근에 생겼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무려 280%나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 블랙락을 앞질러 버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RWA의 이제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비들 펀드, 블랙락에서 나온 이제 국채 튀김을 하는 이 토크나 펀드인데, 이게 항상 1위였거든요. 태어나자마자 1위를 하고 유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쑥쑥쑥 커버리는 USYC라는 이제 해시노트에서 만들어낸 토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수만 가지 저도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2위는 블랙락 그리고 3위 F로 시작하는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이 USDY나 OUSG는 결국 온도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 온도에서 약간 기능을 빼낸 뭐 이런 코인 프로젝트라 보면 됩니다. 근데 블랙락, 온도, 뭐 프랭클린까지는 어떻게 알겠는데 지금 해시노트가 와서 1위를 차지해 버렸다.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국채 튀김 돈 된데 이미 소문이 확 퍼졌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 몰리면서 지금 기관들의 포모 또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블랙락이라고 다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게 최근 1월 21일 이제 기사로 나왔었는데요. 서클사가요. 이 1위 회사 있죠. 해시노트가 발행사인데 이 해시노트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사실 블랙락과 서클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동맹이긴 하지만 동맹일 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블랙락의 뭐 비들 펀드고 온도고 뭐 잘 나가곤 있지만 아 이거 돈이 된대 하면 서클이 그냥 1위를 사버린다는 겁니다. 뭐 비싸게 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아, 이게 정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뭐 국채 파는 걸 막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서클이나 USDC나 뭐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서클도 IPO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상은 RWA 뭐 대표 주자 온도를 투자하는 게 맞고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해도 너무하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셔야 성공 확률이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르고 있는 거요 사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돈 잃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막 쏘고 있는 거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10일 정도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저는 이거 뭐 굉장히 한 1,700원쯤에 샀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걸 리딩으로 오해할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싸게 사셔야 된다. 나 요때 샀다. 요거나 요거 밑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제가 뭐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자, 근데 이런 영상을 보시면 댓글에 항상 이런 게 달려요. 아, 이 말 듣고 쌀 때 팔아서요. 비쌀 때 샀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참 이러면 안 된다. 이 지름길이 정말 돈 잃는 지름길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쌀 때는 사셔야 되는데 왜 파시고 비쌀 때는 왜 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때 생각보다 이런 거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코인이든 계속 올라간다? 그냥 놔주셔야 됩니다. 난 놓쳤네. 쌀 때 못 샀네 하면서 쿨하게 놔주셔야지 좋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제 뭐 결론에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즐거운 설 연휴가 시작되는 관계로 AI에게 세배하는 레리 핑크 회장 좀 그려줘 했더니 어떤 장면이 나왔을까요? 아하, 이런 사진이 나오네요. 이게 얼굴도 엉망이고 정말 매우 당황했지만 그래도 뭐 식상한 세배보단 뭐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버리진 않고 뭐 살려봤는데요. 올해 새해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